이 심오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잃은 후 자신의 가족 내에서 엄청난 배신을 발견한 한 여성의 여정을 따라가 보세요. 그녀가 슬픔과 고통을 헤쳐나가는 동안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연결이 그녀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과 마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는 이 배신을 어떻게 처리하고 용서를 구할 것인가? 사랑, 고통, 가족 회복력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그날 오후, 아버지를 위한 임시 재단의 꽃이 지기 시작하자 사에코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에는 슬픔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간의 갈등이 뒤섞여 있었다. 마사코, 그가 당신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당신에게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슬픔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내 삶의 기둥이셨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 내가 본 유일한 선택은 그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며칠 전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가 기억난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추억과 그 기억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물이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누구도 너의 행복을 파괴하지 못하게 해라. 마사코, 그는 소유욕이 강한 아버지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로 내 눈을 바라보며 경고했다. 그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자 이 말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사에코는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린 듯 잠시 뭔가 말하려는 듯 강렬하게 나에게 시선을 집중했으나 머뭇거렸다. 그의 이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집의 분위기에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침묵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에코의 배신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의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상실의 날이 다가왔고 그와 함께 내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느꼈던 슬픔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위에 어두운 구름은 내 내면의 고통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 이웃, 가족들이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에코는 내 곁에서 한결같고 차분한 존재였다. 하지만 나는 우리 사이에 쌓이는 긴장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애도의 순간으로 여겨졌던 것이 내면의 고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의 따뜻한 말을 들으면서 사에코가 아들 히로시와 주고받은 은밀한 눈빛이 생각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배치하는 방식에는 뭔가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벼움, 이해할 수 없는 이해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더 가까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상실의 슬픔은 더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과 전통이 가득한 그 환경에서 비밀에 대한 생각은 검은 새처럼 공중에 맴돌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나를 따라왔다. 슬픔의 무게는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고 강해지려는 나의 노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우리 집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웃음과 이야기의 메아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오직 방해할 수 없는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멀리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내가 놓쳤고 눈치채지 못했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걱정거리에 가려져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혼란이 뒤섞여 나는 침대에 누웠고 과거의 속삭임과 미래의 도살인 배신을 꿈꾸며 불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배신의 충격적인 폭로가 청명한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의례가 있은지 불과 며칠 뒤였다. 나는 부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발생한 감정적 혼란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내부는 모든 것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오래된 사진을 살펴보던 중 히로시의 방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자동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내가 목격한 광경은 내가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에코는 히로시의 침대에 누워 마치 며느리, 시어머니가 아닌 연인처럼 웃으며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다. 배신감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 숨이 막혔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은 우리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관계에 스스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충격으로 나는 얼어붙었지만 어머니의 본능이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는 분노와 분개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나에게로 돌아섰고 두 사람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히로시는 스스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의 말은 혼란스러워졌다. 엄마, 제발요.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가 가족을 믿는 모든 것에 무례했습니다. 그 고통은 내 마음속에 단검처럼 느껴졌고 사에코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는 최근에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문에서 물러나자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신이 내 집에 스며들었고 어떤 슬픔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폭로 이후 내 집의 갈등의 첫 징후가 그림자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슬픔으로 가득했던 분위기는 이제 긴장과 오랜 침묵으로 뒤덮였고 사랑과 지지의 마른 은밀한 눈빛과 아기의 찬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는 히로시와 사에코의 이미지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스러운 추억과 얽혀있는 짙은 안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무적 상태가 위태로워졌고 감정적인 싸움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곧 이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벚나무차를 마시면서 상황의 무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사이코와 얘기를 해야 했어요. 목이 메어오는 느낌에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가 있는 방으로 갔다. 내가 들어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 표정에는 죄책감과 반항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에코?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했는데도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머뭇거렸다. 그녀의 말이 내 내장을 강타하는 것처럼 쳤다. 마사코, 난 내 아버지를 사랑했고 히로시는 그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어라고 그녀는 대답했고 그녀의 눈빛에 담긴 진실함은 내 분노를 어느 정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치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것처럼 갈등은 계속 확대됐다. 내가 아는 가족은 그런 배신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었고 일상의 상호작용은 심리적 전쟁터가 되었다. 사랑과 실망의 차이가 우리 집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나는 이 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마도 유일한 탈출구는 히로시와 맞서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이해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것은 우리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대결이었고 며느리뿐만 아니라 항상 나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아들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히로시와 사에코의 우정의 시작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둘 다 상실의 아픔을 다루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한 대화에서 위안을 찾았다. 첫 만남은 무해했고 내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슬픔이 촘촘한 담요처럼 집안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동네 시장이나 옆집 공원처럼 해롭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만났지만 동시에 내 직관을 놀라게 하는 뚜렷한 에너지가 있었다. 그러나 슬픔으로 시작된 우정은 곧 훨씬 더 깊은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원 가꾸기나 저녁 식사 준비와 같은 어떤 활동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나는 그들이 거실에서 함께 웃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가시와 꽃 같았습니다. 함께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배신의 아픔도 늘 있었습니다. 나는 사에코의 눈에서 새로운 반짝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실 때에만 보았던 불꽃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내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연결이 언뜻 보기에 건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우정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서 나는 내 안에서 자라나는 불안의 씨앗, 과거의 나쁜 소나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내 아들을 보호하려는 욕망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이 만들어낸 환상은 끊이지 않았지만 어둠은 숨어있는 포식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리고 우정과 그 이상의 것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면서 나는 엄연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깊은 곳에 걸려있는 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는 사이코의 행동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서 그의 행동 방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고요하고 정중했던 80년대 작곡가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빛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분 좋은 빛이 있었고 그의 웃음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져 방을 새로운 멜로디에 맞춰 춤추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집을 밝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같았고 동시에 불협화음처럼 들리는 웃음소리마다 내 몸에 전율이 흘렀다. 작은 것들을 보는 것은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옷을 입는 방식은 거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고의적인 검색과 거의 비슷했으며 한때 존중했던 대화는 내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성과 얽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가 히로시의 승인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행동이 히로시의 애정을 얻고 이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려는 조용한 열망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이코의 행동에 나타난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나를 놀라게 했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잃은 고통 속에서 나를 지지해준 그 여성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정은 진짜로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숨겨진 의도로 만들어졌나요? 새 버전의 사이코에 누가 거주하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실제로 뭔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빠져있던 감정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고 내가 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다른 면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가졌던 신뢰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이의 간격은 더욱 커졌고 배신의 메아리는 여전히 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히로시와 사에코의 상호작용이 잦아지면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이 연관성이 단순히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전개가 있었고 내 아들을 향한 사에코의 진정한 의도가 궁금해지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불씨는 내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내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던 보호적인 측면을 일깨웠습니다. 나는 그들이 함께하는 순간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에코가 히로시의 팔을 만지는 다정한 방식, 공모적인 미소,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분위기가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편집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시하기에는 그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전에는 나에게 결백해 보였던 작은 세부 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방 한 구석에서 사에코의 부드러운 쪽지를 발견했고 그들 사이에 있는 신성한 공간을 침범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취약한 순간에 나는 히로시와 직접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항상 나에게 투명했지만 그의 눈을 볼 때 나는 같은 신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이 우정이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과 나의 관심이 단지 어머니의 변덕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자 의심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아들을 보호하려는 결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 순간 주변의 긴장의 밧줄이 커지면서 나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질문은 사에코의 어두운 의도를 밝혀내기 위해 내가 어디까지 기꺼이 갈 것인가 였습니다. 배신 사실이 발견된 후의 며칠은 내 기억 속에서 흐릿한 것처럼 지나갔다. 한때 추억으로 가득했던 집은 속삭이는 비밀과 포착하기 어려운 시선의 장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마법 같은 느낌과 동시에 어둡게 느껴졌고 끝없는 악몽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히로시가 그녀를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는 사에코의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이 감옥처럼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날 아침 나는 차를 마시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이해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 안에서는 호기심과 고통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나는 내 옆에 있는 기념품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모습과 우리 둘을 향한 아버지의 힘과 사랑을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는 현재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일깨워줍니다. 그의 영혼이 상황에 대해 슬퍼하고 실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나에게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에코와 히로시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슬픔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탱해준 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이에 숨겨진 비밀을 깊이 파고들어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은 나뿐만 아니라 그녀의 선택의 결과를 이해할 자격이 있는 히르소히에게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사에코와 히로시를 상대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마음속으로 소환했다. 이 위협의 첫 번째 부분은 나를 사로잡았던 것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 히로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나를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긴장감이 나를 따라다녔다. 그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 표정은 마치 정확한 경고와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이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엄청난 무게가 자신을 덮친 것처럼 머뭇거렸다. 엄마, 나는 손을 들고 그에게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나는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어. 이런 식으로 계속될 수는 없어요. 내 아들의 얼굴에 나타난 어두운 표정은 말초 통증과 혼란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관계가 할아버지의 기억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초를 흔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항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에코는 달라요, 엄마.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의 말은 나를 거의 절망에 빠뜨릴 정도로 깊은 강렬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정이 이성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배신이다, 히로시. 이제 당신이 책임을 질 때입니다. 부엌의 벽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는 수다스러운 긴장감이 맴돌았고 나는 우리가 내린 선택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을 건설하는 데 기본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긴장된 대화 이후에 내 마음은 무거웠고 내 마음속의 질문은 더 많아졌습니다. 배신은 사에코와 히로시 사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모든 부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사이코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혼란스럽고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고 파괴적인 관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분위기는 짜릿했고 나는 대결에 대한 긴박감을 느꼈다. 사에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논의해야 해.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말했지만 그 말은 화난 속삭임으로 흘러나왔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때 나에게 위안을 주었던 그녀의 존재는 이제 그 반대, 배신의 메아리처럼 보였습니다. 마사코,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긴박함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감정의 폭풍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하는 표정이 스쳐갔지만 더 큰 무언가에 갇혀있다는 느낌도 있었다. 이런 계획은 아니었어요, 마사코. 인생은 복잡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의 논리의 단순성은 내 고통을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불확실성과 비판의 바다에 갇힌 느낌을 받았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초점을 돌린 것은 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엄숙한 진리의 실로 나왔습니다. 그들 각자는 나를 떠나지 않는 불만의 탄생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사에코와 히로시와의 대결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격렬해졌습니다. 평화로울 수 있었던 대화가 열띤 논쟁과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실이 끊어지듯 긴장감이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는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사에코는 진실을 직시하려는 의지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돌처럼 던져지면서 토론은 빠르게 전개됐다. 엄마,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를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사랑을 감옥에 가두었군요. 라고 히로시는 쏘아붙였습니다. 그의 말의 충격은 마치 장의 펀치를 날린 것처럼 나를 강타했습니다. 재개하려는 시도로 시작된 것이 날카로운 단어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화가 격렬해지면서 내 마음의 소리가 메아리쳤다.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사이코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쌓아온 이야기가 해체되었습니다. 사에코는 열성적으로 내가 자유와 사랑의 경계를 부주의하게 그었다고 암시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의 불꽃은 불꽃으로 변했고 논쟁의 깊숙한 곳에서는 환멸의 미궁이 펼쳐졌습니다. 한때 나의 안식처였던 가족은 이제 사랑과 배신이 얽힌 전쟁터가 되었고 과연 남은 가족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히로시는 감정적 혼란의 중심이 되었다. 내가 느낀 배신감은 나나 사에코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 날이 갈수록 내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마음속으로 자신의 어머니여야 했던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나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고 우리 관계가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에게 적나라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한때 개방적이고 사랑으로 가득했던 우리 사이의 대화는 불편함과 분노의 어색한 춤이 되었습니다. 히로시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다. 그는 이제 그의 양심을 짓누르는 사에코에 대한 사랑과 그가 항상 나에 대해 느꼈던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결과는 내 감정을 꿰뚫는 날카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는데 화살처럼 맞았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해를 찾고 있었고 나는 내가 느낀 모든 고통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은 새롭고 쓰라린 기억으로 대체되어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둘의 갈등은 소리 없는 전쟁이 되었고 각자의 마음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중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원했던 것은 우리 가족의 균형과 건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중재자인 히로시와 사에코를 불러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분위기를 고집했지만 모두가 들어오자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이라서 회의를 주선했습니다.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긴장감이 거의 느껴지더군요.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라고 나는 시간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작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야 했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히로시와 사이코는 감히 내 말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의 말이 대기 중에 쌓인 듯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나는 우리 각자가 자신이 느낀 것을 방해 없이 표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이코가 먼저 말을 걸어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모순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반면에 히로시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토론은 불일치와 서로 다른 관점 사이에서 흐르기 시작했지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동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듯한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안고 있던 상처와 원망이 다시 터질 것 같았고 말이 퍼지면서 과연 화해가 가능한 걸까? 그러나 우리가 대화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매 순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전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감정이 이제 볼륨과 강렬함으로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집에서 만든 음식이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요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분 좋은 요리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한 입 물 때마다 히로시와 사에코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강제적이었다. 서둘러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 낄낄거리는 것, 숨길 수 없는 관심, 그 모든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곧 테이블 주위의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대화는 진실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히로시는 화제를 바꾸려고 했지만 사에코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긴장감이 폭발했습니다. 억누르려던 분노가 씁쓸한 말로 튀어나왔고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게 바로 당신이 하고 있던 일이군요. 그렇죠.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 순간을 평범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동안 실제로 당신이 한 일은 이 가족의 기둥을 깨뜨린 것뿐입니다. 환경이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히로시와 사에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숨을 쉴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진심이 보였지만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강했다. 가족의 재결합에 대한 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열띤 토론과 계속되는 긴장감 때문에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밤은 괴로워졌고 괴로움은 매일 커졌습니다. 상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때가 왔습니다. 내 정서적 건강에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수용과 고통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히로시와 다시 대결하는 것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나는 그가 사에코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가 자신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와 다시 마주 앉으면서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히로시, 그녀를 위해 가족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나요? 그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고 나는 그의 눈에서 분노와 이해가 혼합되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눈앞에 놓인 내면의 싸움이 그의 눈가 사이에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내린 선택을 고려하는 듯 잠시 머뭇거렸다. 이건 당신과 사에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고 답했고, 그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깊은 곳에서 결정이 분명해졌습니다. 비록 내가 공유할 수 없는 길을 히로시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고통과 배신을 시간에 맡기고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비록 불확실성이 가득하더라도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배신과 슬픔을 다루는 일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빼앗겼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강렬한 배신감이 합쳐져 숨쉴 때마다 고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암울한 시절에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사에코와 히로시를 마주한 것은 자기인식의 고통스러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원한이 자리 잡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행동이 초래한 고통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제단 앞에 여러 번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항상 가족은 삶의 기둥이며 시련은 우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이 짐을 혼자서 짊어지면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배움으로 바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가족의 화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이는 가족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사랑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사에코의 배신과 히로시의 실수는 나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사랑이 이 폭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여전히 불분명했지만 상황을 현명하고 성숙하게 처리하겠다는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 시든 꽃을 바라보며 희망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슬픔과 배신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아닌 재탄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행위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았습니다. 용서는 배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배신의 무게가 아니라 치유의 가능성으로 사에코와 히로시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이해하면 작업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화창한 오후, 많은 생각 끝에 나는 히로시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의 동기를 이해하고 싶었고,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 알고 싶었고, 어쩌면 내가 늘 존경했던 아들의 한 조각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마지못해 결단력 있게 만났을 때, 눈물과 폭발이 섞인 대화가 흘러나왔고, 그 말에는 여전히 고통이 스며들었지만 화해하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용서도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의 치유의 길을 걸으며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를 위해 여전히 키울 수 있다는 사랑. 용서하는 행위는 겨울이 지나면 서서히 피어나는 꽃처럼 하나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한의 닻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켜 마침내 숨을 쉬고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두 슬픔이었던 멜로디의 새로운 리듬처럼 새로운 가족 역학이 천천히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히로시와 사에코는 자신들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나와의 관계를 조금씩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새로운 이해가 나타났고 우리 사이의 유대를 확장하기 위한 좁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고통이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열린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예전 일상에서 단순하지만 흔한 행동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었던 웃긴 순간과 추억을 되새기며 마치 긴장을 녹이고 끊어진 듯했던 가족의 유대를 다시 회복하려는 듯했다. 사이코는 성장과 회복의 상징으로 내 정원을 돌보는 데 도움을 주면서 개인적 갱신을 기꺼이 추구했습니다. 이전에는 수줍어했던 웃음과 대화가 우리를 다시 연결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과정은 아니었지만 열린 상처 속에서 진심 어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와 사랑으로 탐구해야 할 새로운 역동성 속에서도 삶이 여전히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그 끝에는 빛이 있었고 고통의 조짐은 있었지만 가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도 희망과 화해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것처럼 인생은 우리가 강하고 회복력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치유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런 어둠의 순간에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필요로 여겼습니다. 내가 히로시와 사에코에게 제공한 용서는 근본적인 단계였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배신의 고통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에 맞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면서 형성된 상처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극복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신뢰가 나타날 수 있으며 내가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힘에 대한 증거로서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느끼는 사랑은 파괴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들과 사에코를 늘 이해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나의 원동력이 되었고 인생이 우리를 어려운 방식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이야기를 계속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추구하면서 아버지의 기억이 내 길을 밝혀주었던 기억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우리의 관계와 가족 사랑의 힘을 시험하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용서와 대화에 열려있는 한 화해의 빛과 길을 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어떤 가족 테마나 딜레마가 가장 흥미를 끌까요? 가족 내에서의 배신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단결을 유지하는 것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더 흥미롭고 반성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